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경락입문 24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척추의 해부생리적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뇌척수는 이 세겹으로 된 뇌척수막이라는 포대 속에 투명한 액체 위에 떠 있는데, 대후두공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뇌라고 부르고 아래쪽은 척수라고 부르는데, 2호추 정도까지 한 45cm 정도 길이로 늘어져서 엿가락처럼 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럼 오늘은, 지난주에는 이제 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. 이제 오늘은 척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척수가 앞쪽으로는 흉곽의 보호를 받고, 뒤쪽으로는 우리가 등뼈라고 말하는 척추의 보호를 받고, 옆쪽으로는 늑골, 갈비뼈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, 우리가 말하는 척추, 이 등뼈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. 6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. 우선 첫 번째, 척추와 척주는 어떻게 다른가? 그러니까 척추라 그러면은 이 척은 등마루 척자예요. 등마루 척자에다가 추는 뼈추자입니다. 그래서 이 척추라고 하면은 경추, 흉추, 요추처럼 이 등뼈의 어떤 개별화된 성격을 얘기할 때 척추라고 그러고, 척주라고 그러면은 기둥주자를 씁니다. 그러니까 등뼈 전체를 이루고 있는, 그러니까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루고 있는 등뼈 전체를 갖다가 통칭할 때는 척주라는 말을 씁니다.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. 두 번째, 그럼 척추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? 우선 경추 7개, 흉추 12개, 요추 5개, 천추 1개, 미추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뒤쪽에서 만져볼 때 그렇게 우리가 극돌기라 그러죠. 뒤에 우둘두둘한 등뼈, 그걸 지금 셌을 때 말하는 건데, 우선 경추 7개를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경추는 이 뇌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. 두 번째,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경추는 두 번째 경추부터예요. 그리고 흉추 12개가 있고, 요추 5개가 있고, 천추는 원래 5개였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하나의 통으로 굳어버려요. 굳으면서 구멍이 양쪽으로 4개씩, 그러니까 총 8개가 4쌍의 구멍이 생기는데, 이게 다음 우리가 방광경에서 배울 상뇨, 차뇨, 중뇨, 하뇨, 제1, 제2, 제3, 제4 천골공이 됩니다. 여기가 좌골신경통 치료점이 돼요. 그다음 미추가 또 1개로 되어 있는데, 미추도 원래는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. 뒤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성된 이 부분이 툭툭 튀어나온 게 얘가 극돌기예요. 앞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, 앞쪽은 추체라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은 이 복벽 뒤쪽에 붙어 있고, 뒤쪽은 이 척추의 돌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묵하게 되어 있고, 옆으로는 신경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척추의 돌기들, 뼈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앞쪽에 추체가 있고 뒤에는 극돌기가 있어요. 아까 경추 7개, 흉추 12개 하는 거 있죠? 이게 극돌기예요. 그 극돌기 양쪽 옆으로 횡돌기가 있습니다. 날개돌기인데 양쪽을 1개씩 있고, 그 아래 위로 상하 관절돌기가 오른쪽에 2개, 왼쪽에 2개, 그러니까 2쌍이죠. 그렇게 해서 돌기는 전부 다 7개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척추 관절돌기, 상관절돌기하고 하관절돌기의 이 어긋남을 잡는 건데, 그건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그 다음 추간공이 있어요. 뼈 사이로 이렇게 추체하고 뒤에 극돌기 그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멍인데,
거기 신경이 앞쪽에 있는 신경을 전각신경이라고 부르고 뒤쪽에 있는 신경을 후각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총 이 신경은 전부 31쌍이 됩니다. 왜 31쌍이 되냐면은 앞에 우리가 경추가 7개잖아요. 근데 신경은 전부 8개가 나와요. 그렇게 8개 나오고 흉추 1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요추 5개, 천추 5개, 미추 1개 해서 전부 31쌍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신경은 전각신경과 후각신경으로 나누는데 전각신경에서는 운동신경이랑 교감신경이 나오고 후각신경에서는 지각신경하고 자율신경이 나오게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지각신경에 의해서 느끼는 거고, 그럼 어떤 그 마비라든지 이런 게 올 적에는 이 운동신경에 의해서 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 같은 거는 그 운동신경을 다쳤기 때문에 마비가 돼서 움직이기는 불편하지만 통증은 없어요. 반면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각신경을 다치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세 번째, 이 척추는 충격 완화를 위해서 각기 다른 굴곡 형태를 지닌다는 겁니다. 우리가 뒤에서 봤을 적에는 이 뼈를 차곡차곡 무슨 CD 쌓아놓듯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등 쪽에서 봤을 적에요. 그렇지만 그거는 일자가 아니고, 일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머리에 충격이 가 있었을 때 그 충격이 바로 꼬리뼈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마치 이 그 스탠드가 이렇게 굽었다 폈다 하듯이 각각의 경추, 흉추, 요추 이런 것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각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경추는 C자형, 흉추는 H자형, 요추는 L자형 등으로 서로 충격을 다른 그 뼈에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척추가 움직이는 것은 이 관절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, 이 관절은 뭐냐면 조인트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어났다 펴졌다 하는 어떤 스프링 같은 느낌. 그런데 항상 고정성, 유동성, 고정관절, 그 조금 더 그러니까 움직임은 덜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관절이 있으면 그 다음 관절은 안정성은 좀 덜한 대신에 움직임이 많은 형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목관절 같은 경우에는 고정성이 좀 많고 등관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좀 많아요. 반면에 허리관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정성을 추구하는 관절이고, 그 다음에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동성을 추구하는 관절입니다.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교정 얘기를 이제 5번째로 할 건데요. 우리가 흔히 이제 교정 그러면은 이 뼈를 교정한다,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, 여러분들 텐트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예전에 우리 이제 어디 캠프 가면 텐트 치잖아요. 텐트를 칠 때 이렇게 대를 먼저 세우고 그 위로 천을 덮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천을 덮는 게 이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은 한쪽으로 이게 텐트가 찌그러집니다. 그죠? 그것처럼 뼈 자체로는 어떤 그 지가 돌아가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그 옆에 있는 주변 근육이 굳어서 뼈를 그쪽으로 잡아당기고, 또 반대쪽에서는 서로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 떨어져서 한쪽에서는 잡아당기고 한쪽에서는 놔버리고, 그렇기 때문에 이 틀어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정을 열심히 하려고 안 하더라도 이 근육을 잘 풀어줄 수 있다면, 그리고 특히 근육이 이제 보면은 겉 근육하고 속 근육이 있는데, 겉의 근육은 보통 운동 근육이라 그래서
어떤 물건을 든다든지 힘을 쓰는데 쓰이는 근육이고, 속에 있는 근육은 이 자세를 잡는 근육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몸의 어떤 틀어진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근육을 공부할는지 모르겠지만 속 근육을 잘 먼저 풀어줘야만이, 그래야 교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 겉근육하고 속근육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, 뭐 그냥 우리가 그 시루떡을 한 칸 한 칸 드러내듯이 시루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, 막 실타래처럼 서로 막 물고 엉켜가지고 이게 상당히 구별하기는 힘들어요. 그러니까 한 칸 한 칸씩 드러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뭐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적혀져 있지만은요.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, 우리가 몸이 틀어지는 핵심 사항은, 물론 뼈가 틀어지지만 그 뼈를 트는 것은 근육이다. 그리고 그 근육 중에서도 속근육을 풀어야만이 교정이 된다. 이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럼 침으로는 어떻게 교정이 되느냐? 우리 몸에는 자연치유의 법칙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면역 기능이 작동되는 법칙이죠. 침을 꽂아 놓으면 그 근육이 풀어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요거를 유념하시고, 다음 주에 제가 디스크 얘기할 적에 침으로 아니면 지압으로 할 수 있는 그 척추 교정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6번째가 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우리가 흔히 디스크 하죠. 이 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. 디스크는 말 그대로 완충장치예요. 쿠션 같은 거. 그러니까 척추 극돌기하고 극돌기가 이렇게 있는데,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얘가 마찰이 돼서 닳아버리잖아요. 근데 그 가운데 이 섬유처럼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 속에는 디스크 수액이 들어있는 일종의 완충장치예요. 근데 그게 옆으로 가서 수액이 터져 나온다든지 해서 그 신경을 누른다든지 해서 통증을 주는 겁니다. 근데 미국 그 척추학회에서 사람을 갖다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90%에서 디스크가 발견이 돼 있대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전혀 자각 증상이 없이 잘 지나고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한답니다. 디스크 문제는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 시간으로, 동맥경 마지막 시간으로 중풍 치매 디스크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기억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, 우리가 그러면 침을 놓든지 해서 자극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결합 조직의 교세포예요. 그러니까 척추 뼈도 하나 못 뚫고 들어가요. 외막도 못 뚫고 들어가요. 우리가 갖고 있는 침으로는요. 그러니까 안심하고 치료를 하십시오. 만약에 거기가 붓는다든지 하면은 그 피하 모세혈관이 특히 이제 괄사 같은 걸로 밀었을 적에 말입니다. 피하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붓고 뱀처럼 막 거기가 멍드는 거지 뼈를 다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안심하게 하고 치료하시고,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기초 해부 상식으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치료할 때 일단 겁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고,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풍, 치매, 그 다음에 디스크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